지금부터 2021학년도 학예 방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국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도 가정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제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학기 동안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학기의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곧 방학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방학의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에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가며 또 새로운 학기를 준비해가는 지혜로움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이 방학의 시간을 통하여서 쉼의 시간을 가지며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서 새로운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경민 IT 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방학에 들어가고 개학에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상장 수여 및 장학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학생들 지금 가정학습 중이고 수상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상자 명단을 지금 쭉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잘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적 우수상이 되겠습니다. 성적 우수상 1학기 종합 성적이 되겠습니다. 학년, 과별 1위에게 주어지는 상장이고요. 장학금은 1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기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반 박서현, 1학년 3반 송민규, 1학년 5반 민수연, 1학년 8반 홍서현, 2학년 2반 황지혜, 2학년 3반 이승철, 2학년 5반 김도희, 2학년 8반 양승범, 3학년 1반 이지희, 3학년 4반 엄창호, 3학년 6반 유어진, 3학년 7반 장석현. 다음은 성적 향상상이 되겠습니다. 1차 지필평가 전체 평균 점수에서 2차 지필평가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향상을 보인 학생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인정점을 받은 경우는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 학년별, 과별 2명씩이 되겠고요. 장학금은 5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생기부에 기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부르겠습니다. 1학년 1반 강혜원, 1학년 2반 변재은, 1학년 3반 이재형, 1학년 4반 김호원, 1학년 6반 오태석, 1학년 6반 노동욱,
1학년 7반 전승우, 1학년 8반 이종빈. 다음 2학년입니다. 2학년 1반 강채은, 2학년 2반 주신영, 2학년 3반 임재민, 2학년 4반 성윤영, 2학년 6반 임유빈, 2학년 6반 정형진, 2학년 7반 김건, 2학년 7반 소윤. 다음 3학년이 되겠습니다. 3학년 1반 이와 같습니다. 3학년 2반 이지민, 3학년 3반 고성욱, 3학년 4반 최윤서, 3학년 5반 황대규, 3학년 5반 박승은, 3학년 7반 방희덕, 3학년 8반 유봉석입니다. 다음 IT 기능 장학금 수여가 되겠습니다. IT 기능이 뛰어나고 성실한 학생을 학과 부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과별로 3명씩 선정을 한 것입니다. 장학금은 20만 원이고요. 2학기에 시작이 되면 교장실에서 장학증서는 별도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1반 김민진, 2학년 1반 심지훈, 2학년 3반 김기훈, 2학년 3반 박형근, 2학년 6반 김민서, 2학년 7반 지상근, 3학년 2반 황인준, 3학년 4반 송여정, 3학년 5반 정가인, 3학년 6반 김하영, 3학년 7반 정은우, 3학년 8반 이찬우 이상입니다. 다음은 1학기 교과 우수상이 되겠습니다. 이 상은 각 과목의 1등급 즉 4% 이내인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총 157명입니다. 그 중에서 157명의 명단을 지금 다 부를 수 없기에 과목별로 1등급 이상인 학생 중에서 그 중에서 최고 점수대인 학생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입니다. 1학년 국어교과에 1학년 2반 박혜빈, 1학년 수학교과 1학년 8반 이민토, 1학년 영어 1학년 5반 민수연, 1학년 한국사 1학년 6반 정서영, 1학년 통합사회 1학년 8반 홍서현, 1학년 통합과학입니다. 1학년 1반 박서현, 1학년 체육교과 1학년 6반 함서연, 1학년 음악 1학년 3반 강준구, 1학년 미술 1학년 2반 김예진, 1학년 디자인 제도교과 1학년 2반 김예진, 디자인 1반 1학년 1반 박서현, 1학년 미디어 컨텐츠 1반 교과입니다. 1학년 2반 변재은, 1학년 3반 임은수 학생입니다. 다음 1학년 디지털 논리회로 교과입니다. 1학년 3반 이민지, 1학년 컴퓨터 시스템 1반 1학년 4반 김예찬, 1학년 공중보건교과 1학년 6반 이승주, 1학년 간호의 기초 1학년 6반 노동욱, 1학년 컴퓨터 시스템 1반 교과입니다. 1학년 6반 정서영, 1학년 8반 홍서현, 1학년 전자회로 1학년 8반 홍서현, 1학년 컴퓨터 구조 교과 1학년 7반 황순호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학년 교과 1등급 중에서도 최고점 점수대 학생이 되겠습니다. 2학년 국어 2학년 5반 김도희, 수학 2학년 2반 황지혜, 영어 2학년 7반 조영민, 통합사회 2학년 3반 이수빈, 통합과학 2학년 7반 이승민, 운동과 건강교과 2학년 6반 이지혜, 일본어 1 2학년 1반 김시연, 조형교과 2학년 1반 이유빈, 색채관리교과 2학년 1반 강수정, 컴퓨터 그래픽 2학년 2반 오하은, 시각디자인 2학년 1반 김지호, 시각디자인 5단위 교과입니다. 2학년 1반 강채은, 캐릭터 제작 2단위 2학년 2반 이채은, 캐릭터 제작 5단위 2학년 2반 조혜빈, 컴퓨터 그래픽 2학년 2반 조혜빈, 영상 제작 기초 2학년 3반 안수진, 컴퓨터 그래픽 2학년 4반 권유빈 학생이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컨텐츠 제작에 2학년 3반의 이혜빈, 다음 프로그래밍 교과 2학년 4반 김인식, 2학년 5반 박찬영, 2학년 7반 이승민 학생입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2학년 4반 김찬민, 2학년 5반 김세준,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교과 2학년 3반 홍솔기, 2학년 8반 박유빈, 공중보건교과 2학년 5반 이요원, 인체구조와 기능 2학년 5반 김도희,
정보처리와 관리 2학년 6반 김채은, 디지털 논리회로 교과 2학년 8반 양승범, 정보보호관리 교과 2학년 7반 정민재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학년 교과입니다. 3학년 문학 3학년 4반 김정유, 수학 1 3학년 8반 김재형, 영어 1 3학년 3반 박인병, 스포츠 생활 3학년 2반 이종혁, 한문 1 3학년 6반 유어진, 색채 관리 3학년 1반 이민영, 컴퓨터 그래픽 3학년 1반 김예진, 시각 디자인 2단위 3학년 1반 이민영, 시각 디자인 5단위 3학년 1반 황현정, 캐릭터 제작 4 3학년 1반 강희현, 캐릭터 제작 7단위 3학년 2반 황인준 학생입니다. 방송 컨텐츠 제작 3학년 3반 최인호, 스마트 문화 앱 컨텐츠 제작 교과 3학년 3반 김주은, 방송 1반 3학년 4반 김서현,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교과 3학년 3반 김주은, 응용 프로그래밍 화면 구현 3학년 3반 김주은, 통합의료정보 시스템 실무 3학년 5반 강예온, 기초간호 임상실무 교과 3학년 5반 김유빈, 통합의료정보 시스템 실무 3학년 6반 유어진, 정보통신교과입니다. 3학년 5반 정가인, 3학년 7반 권혁우,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4단위 3학년 5반 강민호,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8단위 3학년 5반 강예온, 시스템 프로그래밍 3학년 7반 김진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3학년 7반 장석현, 응용 프로그래밍 화면 구현 교과 3학년 7반 권대찬, 정보보호관리 교과 3학년 8반 전성표입니다. 이상 1학기 동안의 교과 활동 및 성적 향상, 그 다음 IT 장학금까지 관련해서 수여자들에 대한 명단을 알려드렸습니다. 상장 수여는 개학 후에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통해서 또 수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생들 전체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경민 IT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즐거운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가족여행, 취미활동, 진로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느라고 분주한 마음으로 방학을 맞이할 터인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우울한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의 원인을 밝히고 전염병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인류의 문명은 더욱더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흑사병과 콜레라 같은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밝히면서 도시의 위생 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있었고 하수도와 같은 새로운 설비들이 도입되면서 더욱 청결한 도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인간의 수명 또한 그전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는 전염병 때문에 좌절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전염병을 이기는 노력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인류는 또 한 번의 큰 문명의 진보를 이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가치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기존에는 돈 잘 벌고 권력을 갖는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지위를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4차 산업시대에 알맞는
기술과 인문학적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선물처럼 찾아온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단어에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르게 바라보면 현재는 선물과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는 선물과 같이 귀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야외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의 시간과 탐구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짐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을 통해서 인문학적 감성을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각 전공교과의 기초가 되는 코딩과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대는 글을 읽을 줄 아는 능력, 다시 말하면 지식이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는 코딩 능력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코딩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과정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 보시고 미래를 위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잘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학을 하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더욱더 완화되어서 모두가 등교해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미래를 기대해 보면서 이번 여름방학을 함께 잘 이겨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 안전부장이신 김민영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방학 중 안전 교육을 여러분들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생부장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건전하고 안전하게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예방 교육을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 이 수칙에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IT고 학생들은 여름방학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선생님이 4가지 챕터로 교육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4가지 챕터 한번 볼까요? 여름철 물놀이, 그리고 2번째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3번째는 폭염 대비 및 행동 요령, 4번째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름철 물놀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자, 물놀이 안전 수칙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수영하기 전에는 항상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다리, 팔, 얼굴, 가슴 이런 순으로 물을 적신 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영 중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면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서 상당히 위험한 경우이므로 특히 주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발견되면 본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주위에 소리를 쳐서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명 튜브를 던져주거나 대처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고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입니다. 자,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에 보면 요즘 SNS 사진을
스토리에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상태 메시지라든가 SNS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올리는데 최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신문고에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에 어긋난 사진이라는 건 뭘까요? 흡연을 하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음주를 하는 사진 등등 이런 것들이 스토리에 빈번하게 올라와서 그것을 어떤 사람이 계속 캡처를 해서 신문고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은 시청이라든가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연락이 와서 학교에서 그 사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SNS 스토리나 사진 이런 것들이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은 절대 올리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생명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그렇죠? 책임과 준법 정신 그리고 타인의 아픔,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 학교 폭력이 예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SNS 메시지를 보낼 때도 타인을 비방하거나 서로에게 상처되는 험담이라든가 욕설 같은 것들을 주고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SNS 메시지를 친구들끼리 캡처를 해서 그 캡처된 화면을 서로 돌려보면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말고 여러분들 매스컴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 뭐 걸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들이 학창 시절에 대충 잘 행동을 하지 못하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떠서 SNS에 막 떠서 이 사람들이 매장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학창 시절에 중학교가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SNS 상에서도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입니다. 자, 온라인 채팅으로 만남을 제의할 때 함부로 만나지 않고 그다음 불법 촬영된 영상은 절대 보지 않고 배포하지 않습니다. 소지하고만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가정통신문으로 발송이 되었지만 온라인상에서 채팅 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익명으로 해서 만남을 제의할 때 여러분들 함부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폭염 대비 예방 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폭염주의보에 해당하는데 폭염 대비 행동 요령 첫 번째, 가정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을 때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나 아니면 가벼운 옷차림과 항상 물병을 휴대하도록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다음 시원한 음료나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폭염 대비. 이번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을 때 보통 11시에서 2시 이때 그리고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아니고 금합니다. 절대로 야외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심장마비 위험이 있고 그다음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서 환기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공포 드라마라든가 컴퓨터 게임 등은 삼가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서 자외선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등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라든가 주변의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절대 외출을 금하고 가족이나 이웃이 수시로 건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코로나19 예방 수칙입니다. 자, 3행헌과 3금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3행, 이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코로나 예방 수칙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곧 예방 접종을 할 텐데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많이 씻고 2m 거리 유지는 항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금, 절대 하면 안 되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일 중에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외출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PC방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데를 방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 다른 사람을 만진다거나 그런 것들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학생 건강 상태 자가 진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 건강 상태 자가 진단은 등교하기 일주일 전부터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학 일주일 전부터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관찰한 다음에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이라든가 인후통, 기침, 근육통, 오한, 후각, 미각 상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꼭 연락을 하고 절대로 등교하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다 들으셨죠? 자, 그래서 우리 경민 IT고 학생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개학 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만든 PPT 잘 보셨죠? 여러 가지 예방 수칙이 있는데 특히 여름 방학 때는 여러분들 물놀이하고 그리고 폭염주의 꼭 유념해서 예방 수칙에 잘 따르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로나19 수칙 꼭 지켜서 우리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영상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하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과 제청이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학생들 다 일어나서 교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방학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2021학년도 학예 방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IT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교사 장충지입니다. 이번에 7월 28일에 저희 학교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맡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 알아보고요. 몇 가지 Q&A를 보겠습니다. 저희 학교 1차 접종 날짜는 7월 28일 9시입니다. 9시와 10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9시에는 교직원과 3학년 1반,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3학년 2반에서 8반까지 접종을 하게 됩니다. 11시부터는 다른 학교 접종이 연속해서 진행되니까 저희 학교는 11시에 끝내야 되거든요. 3학년 1반 학생들은 9시까지, 나머지 2반에서 8반 학생들은 10시까지 오셔서 접종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2차 접종은 화이자인 관계로 3주 후인 8월 18일 수요일에 동일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할 때 준비물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신분증과 동의서와 예진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진표와 동의서에
반드시 학부모의 성명과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사인이 어려우면 도장도 가능하긴 하는데 이것을 미리 작성된 서류를 접종일에 제출해야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간 신분증만 인정이 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서 지금 담임선생님께서 생활기록부를 다 준비를 해 놓으셨거든요. 신분증은 혹시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그냥 오셔도 되고 예진표와 동의서를 반드시 가져오셔야 합니다. 지금 먼저 접종을 시작했던 학교에서 예진표와 동의서에 학부모 성명이 기재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센터에 오시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꼭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선생님한테 받은 동의서와 예진표 혹시 양식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동의서 아래쪽에 보면은 피접종자 성명이 있는데요. 여기는 학생 이름을 쓰는 곳이고요. 아래에 보호자 성명, 여기에는 보호자 이름 쓰고요. 맨 아래에 거기도 보호자 성명 쓰시고 서명합니다. 혹여라도 예진표와 동의서를 내가 미리 작성하겠다 하는 경우에 접종 날짜인 7월 28일로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진표를 보면 위에 상단에는 학생을 쓰고요. 가운데에 보면은 보호자란이 있거든요. 여기에 반드시 보호자의 이름과 서명이 있어야 되고요. 맨 아랫부분은 의료진이 작성하는 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종을 하고 나면은 접종 당일과 접종 7일까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문자가 갈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 앞친구 백신 접종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백신 맞는 친구들이 긴장할 수 있고요. 또 뒤에서 기다리는 친구들도 보고 같이 불안하고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친구 백신 접종하는 것은 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접종하시고 나면 15분에서 30분 동안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함께 대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접종이 끝나고 나면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귀가하시고 담임선생님에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날이 폭염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길에 개인별로 음료수나 간식을 준비하셔서 탈수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장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의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입니다. 의정부역 7번 출구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앞 시민정원 내에 위치했습니다. 자, 이곳에 주차장이 있긴 한데요. 주차 면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고요. 예방접종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구에 들어오시고 나면 입구에서 신분증, 동의서, 예진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순서대로 한 명씩 입장하셔서 의사가 예진을 하고 접종을 합니다. 접종을 하고 나면 실내 대기 의자에 앉아서 15분 정도 관찰을 합니다. 이 접종실마다 예진 의사와 간호사분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예방접종 전에 알아야 할 사항 간단한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이 영상을 꼭 확인하세요. 예방접종 전과 후 알아야 할 정보,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kr에 접속하여 궁금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예방접종은 건강한 상태에서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전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접종을 연기하시고 예진 시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나 증상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해주세요. 예방접종 후에는 접종기관에서 15분에서 30분간 머물러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합니다. 귀가 후에는 3시간 이상 안정을 취하며 주의 깊게 관찰하고 3일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에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피로감 등의 증상이 흔하게 발생 가능하며 이는 면역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하세요.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접종 부위 부기, 통증,
발적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예방접종 후 두통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진통제의 효과가 없거나 시야가 흐려지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접종 후 급속한 기운 저하,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또한 접종 후 몇 주 동안 호흡곤란, 흉통, 팔, 다리, 부기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와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체크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일반적인 이상 반응을 좀 보면요. 접종 부위가 부은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합니다. 차갑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냉찜질이고요. 접종하고 나서 열이 나거나 온몸이 쑤신다거나 이런 몸살 근육통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는데요. 이 해열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복용하십니다.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은 타이레놀이 있는데 꼭 타이레놀이 아니라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왜 이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계열을 얘기하냐면 소염작용이 있는 해열 진통제를 먹으면 항체를 형성하는 것에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면 약국에 가셔서 저 코로나 백신 맞은 다음에 먹을 진통제 주세요 라고 하면 약사분께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줄 테니까 그것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종을 하고 그냥 가벼운 열 정도다 그러면 물 많이 드시고 잘 쉬시면 되고요. 접종한 날 당일날 샤워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주사 맞은 부위에 물 닿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금 피곤하고 나른하다 하면 휴식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불편한 증상들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근데 저희는 화이자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화이자의 경우 지금 일부에서 심근염과 심낭염 발생 사례들이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설명을 드리면 심근염은 심장의 근육에 발생한 염증이고요.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막에 생긴 염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는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알아보면 가슴이 아프거나 압박감이 있거나 가슴이 불편하고 또는 숨쉬기가 곤란하거나 호흡할 때 통증이 있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고 두근거리거나 실신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기 앞에 상단에 있는 접종 부위가 붓고 통증과 발적이 있는 경우 우리가 아까 냉찜질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증상이 48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요. 접종하고 나서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또는 심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기 가슴이 통증에 있거나 불편감이 있거나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요. 갑자기 숨쉬기가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럽거나 또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경우 또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에는 이때는 반드시 119를 부르셔서 빨리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Q&A를 보겠습니다. 접종을 하겠다고 해서 예약 일시까지 정해졌는데 접종 기간에 마음이 바뀐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접종 기간 내에 아무 연락도 없이 접종을 받지 않으시면 노쇼로 간주되어서 모든 국민이 접종하고 가장 후순위에 접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접종일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부득이한 사유는 몇 가지로 한정이 됩니다. 학생의 경우 접종 당일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또는 37.5도 이상의 열이 나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 또는 당일날 봐야 되는 시험이 있는 경우 이런 접종일 변경 사유가 발생이 되면
미리 담임 선생님께 꼭 연락을 하시면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건교사가 센터에 연락을 해서 접종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래서 스스로 혼자 판단해서 아무 연락 없이 오지 않으시면 노쇼로 간주가 돼서 모든 국민 접종 후 가장 후순위에 접종하게 됩니다. 당일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시면 센터에 오시면 의사가 예진을 합니다. 예진하고 의사가 오늘 맞는 게 조금 어렵겠다 판단해주면 그 기간 내에 다른 때 맞을 수 있도록 조치해드립니다. 접종 당일에 접종센터를 방문했으나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 다른 날짜로 맞도록 해드린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약한 시간대가 지나서 즉 지각해도 되나요? 우리 지금 1시간당 관내 그 고등학교들이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접종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학생과 교직원만 맞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접종을 해요. 그래서 지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학교당 배정된 그 시간에 모두 오셔서 예약을 하시고요. 다른 곳에서 맞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학교 지정된 의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하고 나서 3일 지난 후에 어떤 사정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 알려주시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에 해열진 통제를 복용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내가 여분접종 하고 나서 조금 몸이 열이 날까봐 이렇게 겁나서 먹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침상으로는 예방접종 전이나 이상 반응이 없는 경우 미리 먹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전에 해열진 통제도 권장하지 않고요.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알레르기 약을 미리 먹는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격렬한 활동을 해도 되냐고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하고 젊은 남성이 특히 화이자의 경우에 청소년과 젊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1차 및 2차 예방접종 후에 격렬한 신체 활동을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도 해당이 돼요. 나는 격렬한 신체 활동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쉽게 땀나는 활동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